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부터 사회복지법제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이 추석을 보내고 이제 첫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또 지난 연휴 기간 동안은 다 또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배운 것을 이제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사회복지법의 헌법적 기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트 1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 법학의 총론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주까지는 우리 사회복지 법학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죠. 사회복지 법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그 전에는 이제 챕터 2 해가지고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구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그래서 영국의 사회복지법, 또 독일의 사회복지법,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해서 쭉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해서 현대까지 이르기까지 1945년 독립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쭉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챕터 1 사회복지법학의 기초 이론에서 성문법과 불문법, 그 사회복지법원에 대해서 배웠죠. 사회복지법원에 대해서 배우면서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법규 이렇게 5가지 성문법을 배웠고요. 또 불문법으로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법원에 있어서 이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 법의 체계를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챕터 2에서 우리 사회복지법의 역사 이렇게 배웠을 때 우리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구빈법, 빈민법 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독일에서는 질병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미국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법에 대해서 1935년도에 만들어진 제정된 그 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 파트 2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에서 몇 가지 주요한 사안들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주요 사안들을 포인트를 잡아주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사회복지 수급권의 헌법적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사회복지 수급권의 헌법적 기초인데요. 첫 번째가 시민권과 인권 및 기본권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수급권의 헌법 규정과 법적 성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안도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제가 찝어 드릴 테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3번입니다. 3번 사회복지 수급권의 규범적 종류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 사회복지 수급권의 규범적 종류를 알게 되면 법을 이해하는데 더 좋은 그런 내용이 되게 되니까요.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 네 번째는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법에 따른 제재와 권리 구제인데요.
오늘 수업 시간에는 요 5번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개별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간단하게 권리 구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좀 불가능하다면 오늘 수업 시간에는 5번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 2번, 3번, 4번 수업을 진행을 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시민권과 인권 및 기본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회복지법, 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또 반면에 어떤 의무사항을 규정을 하는 것이 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법원에서 이렇게 배웠죠. 법원의 성격, 뭐 사회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재판규범이다, 사회규범이다, 또 뭐 조직규범이다. 이 법의 성격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법의 어떤 헌법적 기초를 따질 때 이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권리를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샬이 얘기하는 시민권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샬은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을 시민권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해 왔다고 이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권리를 우리는 시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8세기에는 국민권, 그 국민권을 대표하는 것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대표를 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주로 평등을 주장을 했다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를 소중히 여겼죠. 그래서 18세기의 국민권을 대표로 하는 시민권, 이 평등권과 자유권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19세기에는 정치권으로서 참정권을 이제 부각이 됐다. 그래서 점점 발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사회권이에요. 사회권은 복지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18세기에는 평등과 자유권, 19세기에는 참정권, 참정권에는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 또 그 출마한 사람들을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선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이 기본권이 발전해 왔다라고 마샬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권을 복지권과 함께 사용하면서 복지권은 사회권에 포함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법은 이렇게 평등과 자유의 기반 위에 참정권 위에 이제 점차적으로 그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 사회권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샬의 시민권 구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1950년 시민권과 사회계급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국민권, 18세기의 평등 자유권. 그래서 평등 자유권은 뭐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권, 또 남녀 공용 평등권과 같이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국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참정권이라는 정치권이 있는데, 개인이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투표권, 또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거 피선거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권리를 주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복지권이라는 이 사회권이 생기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복지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사회의 지배적인 기준에 합당한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사회권은 복지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20세기에 있어서 사회권, 즉 말해서 복지권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리다. 이거는 나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국가의 구성원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사회권이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민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인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 권리 권자예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17세기, 18세기에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된 개념으로서 자연법 사상에 따른 권리로서 자연권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한문으로 말하면 이렇게 인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human right,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천부적으로 당연히 갖는 생태적 자연권을 우리가 인권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장애인이 됐던 비장애인이 됐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키가 크든 작든 간에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천부적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권리를 인권이다. 인권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녀야 할 가치로서 우주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을 우리는 인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기본권과는 달리 인권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법으로 박탈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여기 미국이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북한이든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법 이전에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 인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법에 관할 지역이나 그 밖의 민족이나 국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권리가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권이 천부적인 자유와 권리로 인식되고 보장되는 것은 미국의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최초이고요. 그 후 1789년도에 프랑스의 인권선언이 이루어졌고요. 1948년도에 세계 인권선언이 선포되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은 인권이 있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린다. 이렇게 해서 인권을 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계 인권 선언문 제1조에 보면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이 의미는 사람 위에 사람 없으며 사람 아래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자유평등의 인류 양심적인 태도다라고 이렇게 제1조의 세계인권선언문에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보장의 역사는 영국의 인권보장 1212년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선언이 됐고요. 일정한 귀족의 권리와 자유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로 확대되었고, 이것은 왕권과의 싸움에 의해서 얻어진 그런 인권 보장이 선언이 됐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인권 선언은 1776년도 6월에 버지니아 권리 장전이 선포가 됐고요. 1776년 7월에 독립선언이 이루어지면서 이 노예 해방이 됐죠. 그래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관계없이 누구나 다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죠. 또한 이제 프랑스의 인권 선언은 1789년도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의 결과 인권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도 이 세계 인권 선언을 기반으로 해서 법률에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민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죠. 국민권, 참정권, 사회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다. 천부적으로, 천부적인 주어진 권리다. 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본권은 뭘까요? 기본권. 기본권은요, 국가 안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며 헌법에 따라서 보장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보장되는 권리, 이게 기본권이다. 그래서 인권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을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기본권은 미국의 기본권과 한국의 기본권과 저기 프랑스, 영국의 기본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물론 더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상에서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국가가 되면 될수록 기본권 보장의 범위가 더 확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1948년도에 7월 17일 날 첫 헌법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 개정이 되면서 더 폭넓은 기본권을 보장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기 서구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그 기본권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상당히 좀 제한되는 그런 기본권의 그런 조항들이, 독소 조항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헌법상의 기본권은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규정하고 생존권 보장의 기본 원칙과 사회복지 수급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분배가 관련되어 있는 권리를 우리는 기본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권은 인권과는 달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실정법상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우리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굉장히 민주적인 헌법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본권의 범위는 확대될 수가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권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내용상 포괄적인 기본권과 개별적 기본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포괄적 기본권은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 행복 추구권, 평등권, 이런 것을 우리가 포괄적 기본권이다. 그래서 최고의 헌법에 올리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개정 금지 권리가 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평등의 원칙은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 원칙이 있고요. 그 중심 내용은 같은 것은 평등하게, 다른 것은 불평등하게 다름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원리, 그 기회균등이나 자의의 해석 금지 이런 조항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포괄적 기본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은 포괄적 기본권이다. 이거는 헌법의 개정에 의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개별적 기본권은요,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적 기본권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에는요, 자유권은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우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서는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뭐 신체의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 또 뭐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뭐 재산권의 보장의 자유, 뭐 정신적 자유에는 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뭐 예술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권적 기본권은요, 생존권적 기본권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권적 기본권은 우리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아까 사회권 이꼬로 복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권적 기본권을 우리가 다른 말로 생존권적 기본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이 사회권적 기본권을 매우 중시하는 권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회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인간다운 수준과 최저한의 생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헌법상에 규정된 것은 세계 최초로 사회권적 기본권을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사회권에는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3번 같은 경우 우리 생존권이 있어요. 생존권. 생존권은 사회복지 수구권, 사회보장 수구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생존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권적 기본권은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청구권적 기본권은요, 기본권으로부터 보장되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가 우려될 경우에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청구권적 기본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에요. 절차적 기본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복지 수급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청구권적 기본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류에는요, 청원권이 있고요, 재판 청구권이 있고,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고요, 손실보상 청구권이 있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있고, 형사보상 청구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억울하게 그 권리를 박탈했을 때,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구권적 기본권을 두고 있습니다. 또 참정권적 기본권은요, 참정권은 국가의 의사 형성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 투표에 참여해서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이다. 참정권의 종류에는요, 간접 참정권이 있어요.
이거는 피선거권이에요. 내가 어떤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뭐 공모 담림권 이런 것들이 간접 참정권이고요. 직접 참정권은 국민투표권에 참여할 권리를 우리가 직접 참정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에 참가를 해서 투표를 한다든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갖는다든가 뭐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데 투표권을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 참정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이상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한다. 이것이 참정권적 기본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권은 헌법으로 보장이 되지만 이 기본권은 법률의 상황에 따라서 일부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 권리와 자유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민에게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헌법 제37조 1항에 기본권 포괄 규정에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상시에는 원활한 대처를 위해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37조 2항 한계와 제한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민권이나 인권이나 기본권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어떻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제 줄기를 이렇게 뻗어나가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2장으로 넘어가서요. 사회복지 수급권의 헌법 규정과 법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권으로서의 사회복지 수급권이에요. 사회복지 수급권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수급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수급권은 출산, 양육, 실업, 빈곤,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이게 8가지예요. 출산, 양육, 실업, 빈곤,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이 8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인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내용의 급부나 배려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우리가 사회복지 수급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를 우리가 사회복지 수급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꼭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자, 사회복지 수급권,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이것을 사회복지 수급권은 헌법상 사회권, 생존권적 기본권의 조항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를 우리가 사회복지 수급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사회보장 기본법의 제9조에 의하면 사회보장 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상이 지원 대상자에게 모든 국민으로 그리고 국내 체류 유자격 외국인도 상호주의와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확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권보다 오히려 대상 범위가 더 넓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 수급권,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수급권의 헌법적 기초, 어떻게 보면 오늘 배울 핵심 내용인데요. 사회복지 수급권의 헌법적 규정을 보면요.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이 생존권적 기본권, 이 사회권적 기본권은 우리 사회복지 수급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문에 보면요. 헌법에 보면 복지의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헌법 제10조에는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규정을 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헌법 제10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헌법 10조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헌법 제31조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32조에는 근로의 권리, 33조에는 근로자의 근로 기본 상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복지를 배우는, 이 사회복지법을 배우는 분들이라면 헌법 제10조하고요. 31조, 32조, 33조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34조는 꼭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34조. 자, 생존권 보장의 기본 원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이 생존권의 개념, 이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헌법 34조 2항부터 6항까지는 사회복지권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회복지 수급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다음은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 34조가 우리 사회복지법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거든요. 이 34조, 헌법 제34조 규정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는 최상위 규범인 헌법은 사회권, 그러니까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34조 2항에서부터 6항까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것의 용어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1항의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헌법의 내용을 보다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법률의 구체성을 포함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헌법 34조 이거는 외워야 돼요.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34조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자,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 규정 제34조예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 중에서 요 34조 문항을 가로넣기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2020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제18회였거든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19회가 되는데,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에 요 2항이 나왔어요. 2항. 2항이, 국가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럼 뭘까요? 그러면 사회보장.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국가는 사회보장, 가로 열고, 사회복지, 가로 닫고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1항부터 6항까지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암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좀 이해가 필요하고요. 자, 1항 정도는 외워야 되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요.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예, 사회보장과 복지 증진의 의무를 규정을 했죠. 3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규정을 했어요. 4항에는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노인과 청소년 복지 향상의 의무를 얘기를 하고 있죠. 또 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신체장애인과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5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재해 및 이재민 보호에 대한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요. 헌법 34조는 기본적으로 헌법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보장하는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 조항이 헌법 제34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헌법 34조는 사회복지 수호권, 생존권적 기본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잠깐 여러분들 좀 휴식도 좀 취하시고 또 화장실 가실 분들은 좀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그래서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